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깜놀 히브리어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해야 할 노래가 하나 있었는데 94페이지 노래를 먼저 이번 과에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국어를 들어가는데요. 94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보루하우 엘로힘, 보라는 말은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come, 루아흐 엘로힘,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말레, 그리고 말레라는 말은 채워주세요. et nafshi, 나의 영혼을 채워주세요. 하데렉 오타누 킬라딤, 그 문장이 그렇게 끝나는데 킬라딤이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들의 길을, 그리고 락베카, 오직 당신 안에서 아누 하페심, 우리가 기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나쿠누 마즈키님, 우리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오타크 아나쿠누 마즈미님 오타크 라보, 오시도록 당신을 초청합니다. 바루카바는 너무 좋은 말인데요. 환영한다 이런 말이죠. 바룩은 축복한다는데 하바, 오는 분을 축복한다. 이거는 welcome,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 루아 엘로힘 우말레 납시 하드레고타누 길라디 라베카누 하페지 아나그마지니 오티카 라보 오 루아 엘로힘 우말레 납시 하드레고타누 길라디 라베카누 하페지 아나그마지니 오티카 라보 바루카바 한 번씩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 루아 엘로힘 우말레 납시 하드레고타누 길라딘 락베카누 하페진 아나그마즈닌 오티카 라보 바루카바 르아엘로힘 바루카바 여러분 노래를 이렇게 계속 불러보시면 나중에 많은 비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래 안에는요 많은 문법적 용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래를 가끔씩 이렇게 끄집어 와서 문법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인데요. 국어에는 깜놀 히브리어가 10번, 2번 나옵니다. 41번에서 60번까지 한번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에 한 단어씩 그림으로 암기하는 겁니다. 셈. 예, 셈은 이름이죠.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장자가 셈인데 명성, 이름 그런 뜻이 있어요. 셈 이름이 뭐예요? 셈 이름이 뭐예요? 셈이죠. 셈. 슈미 사라. 내 이름은 사라입니다. 슈미 요엘.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슈미 누구누구. 이렇게 마shum카 남자한테는 그렇게 물어보고 여성에게는 마shum메크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참 평등해요. 여성과 남성을 같이 동등하게 그 언어 속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마shum카 슈미 요엘 모레이브리트 히브리어 선생 요엘이에요. 마shum메크 슈미 사라 내 이름은 사라예요. 그래서 셈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페시는 영혼이죠. 납시 아까 제가 노래를 할 때에 우말의 에납시 나의 영혼을 채워주소서. 네페시는 영혼인데 나프시 유드가 하나 붙으면은 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죠. 엘 하나님인데 엘리 나의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영어에도 그래요. 토마스를 토미, 앤디를 앤디 그러잖아요. 그게 다 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페시, 나프시. 나프시는 나의 영혼, 네페시는 그냥 절대형 영혼인데 네펫의 영혼이 안녕. 네펫의 영혼, 네 마리의 펫이 이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바이바이 하는 거죠. 네펫의 영혼, 네펫의 영혼, 네 마리의 이 펫을 기억하시면서 네펫을 기억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산들이 들려 바다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산이 들려 바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죠. 할딱거리며 변화산에 오르는 새 제자냐? 이런 말도 있어요. 높다. 할아버지,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높잖아요. 높은 산이다. 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세펠은 책입니다. 세펠. 해볼까요? 세펠. 새 책을 펼쳐라. 세펠. 새 책을 펼쳐라. 세펠. 새 책이 여기 있어요. 새 책은 가만 놔두면 안 되고 펼쳐야 돼요. 세펠을 펼쳐라. 새 책을 펼쳐라. 세펠. 새 책을 펼치는 거죠. 책. 베이트 세펠. 그건 무슨 말이죠? 책집인데 이게 학교를 베이트 세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이트 세펠. 학교에 가면 책이 있는 거예요. 베이트 세펠. 에베드. 종이 에베도다. 에베드. 그래서 하갈을 기억하죠. 하갈인 여종이 애를 뱄어요. 에베드. 종이 에베도다. 에베드. 오벳 에돔. 기억하시죠? 에돔의 종이란 말이에요.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했어요. 베레사 후사 사건 때문에 얼마나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너무 무서우니까 오벳 에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 종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 참 이렇게 참 굉장히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입니다. 나비 선지자가 나비처럼 날아가죠. 나비처럼 나르는 선지자. 우리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불말과 불병거로 하늘에 날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나비처럼 나르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비처럼 나는 선지자. 코헨 제사장들은 코가 핸섬하죠. 코가 핸섬한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이 되려면 코가 핸섬해야 돼요. 그래서 코헨이에요. 코헨 제사장. 도시에 가면 일이 산더미 같이 많죠. 도시에는 일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일 때문에 도시로 막 밀려오잖아요. 도시에는 일이 산더미 같다. 도시에는 일이 많다. 일산 신도시. 제 학생 가운데서 일산에서 온 학생이 그러는데 절대 못 잊을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일산 신도시냐.
이렇게 일에는 도시에는 일이 많다. 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콜은 모든 모든 everything 뭐 all 그런 말이고 또 이 콜은 voice란 뜻이 있어요. 소리 부르다. 동사로 쓰면 부르다. 명사는 소리예요. 모든 콜라를 소리 없이 마신 그녀. 모든 콜라를 소리 없이 마셔버렸어요. 모든 콜라가 많아요. 소리도 없이 다 마셨어요. 콜. 임은 참 좋은 말입니다. 임과 함께. 그렇죠? 임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렇죠? 임이 그런 뜻이에요. 임과 함께. 같이 살면 너무 좋죠. 함께. 임마누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1번에서 60번까지 1분에 한 단어 그림으로 암기하는 시간입니다. 아말은 말하답니다. 아말 동사예요. 여기 동사라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이건 번호예요. 벌써 51개의 단어를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다 외우셨죠? 동사 아말. 말해보세요. 한 말씀. 말해보세요. 말하다. To speak. 아말. 여러분 카드를 보실 때 이 안에 영어가 아주 정확한 그러한 발음입니다. 한국말로는 약간 이제 틀릴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그 조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정확한 발음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에 하단부에 이탈릭체로 쓴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말 해보세요. 한 말씀. 할딱. 광야를 할딱거리면서 걷는 거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었잖아요. 얼마나 더우면서 목이 말랐겠어요. 뜨거운 그 태양 아래서 할딱거리면서 할딱 걸었다. 광야를 걸었다. 자, 그 다음에 자칼은 기억하다라는 동사인데요. 자갈에 새긴 유언을 기억하라.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갈에 유언을 새겨놨어요. 자칼이죠, 자칼 기억하다. 자칼에 새긴 유언을 기억하라. 자갈을 보여주면서 유언을 아들에게 남겼습니다. 자갈에 새긴 유언 기억해. 다발은 말씀한다 발. 말씀이라는 뜻이죠. 절대형이에요. 말씀한다 발. 말씀을 다 모아놨어요. 한 다발에 말씀한다 발. 말씀한다 발. 외우기 쉽죠? 말씀은 한다 발이에요. 그 다음에 can. yes란 말입니다. can. 맞다. 켄터키 후라이 치킨. can.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Yes, it is. can. 맞다. 켄터키 후라이 치킨. 여러분 켄터키 후라이 치킨 좋아하세요? can.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로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can, 로 너무나 많이 써요. 로맨스는 no. 로 아니야 그런 말이에요. 노라는 말을 기억을 하시면서 이게 이제 로 히브리어는 로다. 영어는 no예요. 근데 이게 잘 안 외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로 can 하면서 can은 뭐 이렇게 yes란 말이야. can 맞아요. can 로 아니에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우리 나단 선지자의 이름이죠. 이게 동사로도 쓸 수 있고 명사로도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동사 나단은 준다는 to give 주다. 나단이 눈물병을 다윗 왕에게 주지요. 다윗이 회개하라고.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죠. 나단이 눈물병을 주었다. 나단이 눈물병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다윗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를 하죠. 랩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랩은 마음대로 불러야 재밌죠. 랩은 막 신나게 마음 가는 대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랩은 마음대로 불러야 한다. 랩은 마음대로 불러야 돼. 랩은 마음대로 불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짜디큰 의롭다, 의인이란 뜻인데요. 옷을 짜서 젖은 옷을 쫙 짜서 데크에 착 말려주는 의인이 우리 가운데도 있겠죠. 예, 옷이 다 젖었어요. 비에 젖었는데 그 모든 사람의 옷을 가서 막 짜서 데크에다가 이렇게 말려줘요. 짜서 데크에 올리는 의인. 옷을 짜서 데크에 올리다. 짜데크, 짜디크, 짜데크. 예, 짜서 데크에 올리는 의인. 이렇게 생각하세요. Hey car, 궁전입니다. Hey, 칼 가져와, 궁전에서. 우리 왕이 화가 났어요. 헤롯 아그리파 1세 같아요. 야고보를 죽일 때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하잖아요. Hey, 칼 가져와, 궁전에서. Hey car, 다시 Hey car, Hey, 칼 가져와, 궁전에서. Hey car, 이게 궁전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단어를 마치고 국가 이제 정관사 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정관사는 이 히브리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죠. 여러분들 이제 헬라어를 배운다 그러면 정관사 24개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사용하셨던 히브리어에는 하나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관사는 하예요. 그림에 보면 하가 나오는데 하레헴 그러면은 하가 정관사잖아요. 그 앞에다가 명사 뒤에다가 명사를 붙이면 빵인데 그 빵, 뭐 그 집, 그 하늘 명사의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한정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정관사가 들어가면 좀 모든 것을 제한시켜서 그 하나에게 맞추는 그런 기능을 정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 원문을 볼 때에 정관사가 있느냐, 정관사가 없느냐를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베타 하레츠 이렇게 나가는데요. 베레시트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없습니다. 정관사가 없어요.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beginning이에요. 그러니까 한정이 되지 않은 그 시작. 그러니까 무시간 공간 때,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때가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문법적 기능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관사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 보니까 정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도 아주 미세한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정관사를 공부하겠습니다. 정관사는 하나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정관사가 하나지만은 모음의 변화가 또 있어요.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데 법칙이 있으니까 그 법칙을 잘 우리가 헤아리면 또 이해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관사는 딱 하나밖에 없고 이 아래 이게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변화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어떤 단어든지 이 뒤에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올 때 대개 앞에 뭐가 하에서 해가 붙든지 뭐 다른 것이 이제 장모음하가 붙든지 무조건 다 더로 일단은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 하는요 아랍어의 알에서 왔는데요 여기에 라메드가 원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라메드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서 뭔가 여기에 자취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라메드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명사가 오게 되면요, 여기에 따라오는 명사에 점을 찍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점은 바로 사라진 라메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바이트, 이것은 베가드 카페트에 배니까 배 앞에는 점이 오게 되죠. 그러면 만약에 같은 모 앞에 이게 올 때에는 얘가 점이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왜 점이 또 왔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원래 여기 점이 있으면 안 되는데 점이 있는 거예요. 왜 점이 있는 거죠? 그거는 바로 이 하의 원형이 하가 아니라 할이었는 거죠. 할이면서 얘가 지금 사라져 버리면서 점을 남겼고 그 점이 바로
어디로 이동한 거예요? 그 뒤에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붙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건 하우스지만은 이건 더 하우스예요. 바로 그 집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냥 바이트 그러면 그냥 집인데 바이트 그러면 바로 그 집 이렇게 딱 규정되는 그런 역할의 뉘앙스가 그 정관사에 숨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정관사 하가 있고 그 뒤에 에레츠가 있습니다. 에레츠. 에레츠하고 좀 비슷하네요. 발음이. 에레츠. 그래서 그 땅. 이것이 붙어질 때는 여기에 와서 원래 원형은 여기에다가 이 단모음 하가 붙는 게 이게 원형입니다. 이게 원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건 왜 장모음으로 됐습니까? 원래 이 단모음이 맞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다 그랬죠? 라메드가 빠졌다 그랬어요. 라메드가 빠지면서 이 라메드 대신에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되죠? 점으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없애버리면서 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들은 그 다음에 점이 와야 되는데 이렇게 점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을 못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제가 처음부터 가르칠 때에 후음을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후음에는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후음에는 뭐가 있어요? 알렙, 아인, 해, 하트, 그 다음에 레시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단어로 시작하는 거에는 하가 앞에 올 때는 점 대신에 다른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 단모음 애가 아로 승격된 거예요. 올려진 거예요. 왜 그래요? 원래 점이 붙어야 되는데 점이 못 붙는다 그랬잖아요. 못 붙는 대신에 그 아래에 있었던 애가 원래 애가 애잖아요. 애가 뭘로 변했어요? 아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아레츠가 된 겁니다. 그 변화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다시 이해가 잘 안 되면 제가 강의한 걸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또 뒤에가 또 설명하겠습니다. 자, 암네 얘가 지금 뭐죠? 얘는 지금 후음이죠. 근데 하하고 암이 붙었으니까 후음에는 점을 붙일 수 없다 그랬어요. 자, 후음은 뭐가 있다 그랬죠? 알렙도 후음이고 아인도 후음이고 해도 후음이고 카트도 후음이고 레시도 후음이에요. 이렇게 후음이 있는 거죠. 후음 읽는 공식은 또 뒤에서 설명 다시 또 드립니다. 근데 후음에는 점을 붙일 수가 없다. 왜요? 원래 하는 할인데 우리 이 라메드가 탈락하면서 점을 갖고 왔다 그랬죠. 이거 없어버리고 점이 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뭐가 왔어요? 무슨 문자? 후음 문자가 올 경우에는 점 대신에 뭐를 신격해줘요? 그 아래 붙어 있는 모음을 이렇게 더 도와줘야 되죠. 더 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단모음 아가 장모음 아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장모음 아로 신격이 돼요. 이렇게 the people 바로 그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 자, 이 간이라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 가든이죠. 근데 얘는 후음이 아니죠. 그 후음이 아니니까 점이 오겠죠. 반드시 점이 올 거예요. 왜? 여기에 지금 라메드가 이제 사라져 버리면서 점을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면은 점이 왔어요, 여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됐냐면은 여기에 승격을 빠지면서 얘가 길어져요. 그래서 모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har인데 얘가 탈각되면서 점을 남겨주면서 조금 더 길게. 그래서 hargan, 이렇게 hargan. 그 동산, the garden이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랩이란 말이 있죠. 랩.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정관사 하가 붙으면서 여기에 지금 라메드 대신에 여기 안에 점이 온 거죠. 멜렉입니다. 멜렉도 왜 여기 점이 왔어요? 있죠. 정관사 하가 원래는 뭐라 그랬죠? 라메드가 있다 그랬는데 이 라메드가 사라지면서 대신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점을 찍어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왜 점이 왔는지. 콜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렇게 콜이 있는데 점이 없잖아요. 점이 없는데 여기다 하가 앞에 붙여줘야 돼요. 붙여주면서 라메드가 사라진 것 대신에 여기다가 점을 찍어줬어요. 야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야드, 그 손, 그 소리, 그 왕 그랬을 때에 정관사 하를 붙여주면서 이 점 유두가 안에 점이 온 것을 라메드가 사라지면서 점을 남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자, 정관사는 히브리어의 정관사 하는 추상명사하고 고유명사에도 붙습니다. 저의 이름에도 붙을 수가 있어요. 요엘, 하요엘 이렇게 붙일 수 있고 하나님에도 정관사를 붙일 수 있습니다. 영어에는 갓에다가 정관사 못 붙이잖아요. 고유명사 사람 이름에다가 더를 못 붙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고 다 공평하게 명사면은 다 똑같은 명사예요. 평준한 것이 문법에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하키네렛, 그 기네렛, 게네사렛 호수를 말하는 거죠. 점이 왜 붙었어요? 원래 여기에 라메드가 있었는데 라메드가 사라지면서 점을 남긴 거예요. 자, 아담인데 여기다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점이 사라지면서 아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더 이상 길어질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담은 원래 이 장모음 다 아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서 그냥 앞에 그 대신에 이게 단모음 하가 붙어야 되는데 장모음 하로 된 것은 이 앞에 얘가 후음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상받아야 될 것을 앞에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모음 하가 아닌 장모음 하가 된 것은 뒤에 나오는 이 후음 때문이에요.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하 엘로힘 마찬가지도 엘로힘 그 하나님 앞에다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서 단모음인데 장모음이 된 거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애가 후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앞이 길어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리를 제가 다 해놨는데 한꺼번에 한번 다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사 플러스 정관사. 항상 원형은 뭐냐면은 단모음 아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모음 아가 이게 표본입니다. 표준입니다. 자, 일반 문자 앞에 하가 올 때는 그냥 똑같이 정상적인 하를 써줍니다. 이렇게 단모음 하죠. 하샤마임, 하나비, 하멜렉, 하다발, 하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후음이 아니니까 후음에는 점을 붙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후음이 아닌 모든 문자에는 점이 와요. 여기 점이 왔죠. 이 점은 왜 생겼냐? 바로 정관사 하 뒤에 라메드가 탈각되면서 점을 남긴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는 왜 또 장모음 하가 됐지? 장모음 아가 됐죠? 요게 표준이라 그랬는데 이거 길어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하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후음이 나온 것은 후음은 점을 못 찍으니까 후음 가운데서 이미 장모음을 사용하는 후음이나 또 더 이상 후음으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는 전부 다 그 앞에 것에다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앞에가 다 길어진 이유는 뒤에 나오는 것이 후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후음 문자 앞에 하가 붙으면 이게 장모음 아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건 또 뭘까요? 여기 해가 있어요. 해가 있는데 이거 왜 또 해로 변했을까요? 그것도 후음 문자. 어떤 후음 문자 앞에서는
해로 변해요. 주로 이제 장모음이 붙어 있는 후음 문자 앞에서 해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전부 다 얘네들이 다 후음 문자지요. 후음 문자인데 헤하림, 헤하캄, 헤아팔, 헤하그. 그래서 이게 붙여진 거는 바로 후음 문자면서 다 장모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물론 다른 데서도 장모음을 사용하지만 특별히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러나 해가 되는 경우는 일률적으로 장모음을 가진 단어, 후음 그 앞에 하가 오면은 해로 변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알 건 뭐냐면 후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오는데 그 궁전 여기 보면은 이건 이제 하로 또 변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후음 문자 플러스 또 장모음일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아로 변하는, 이건 뭐 여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음 문자에도 다 모든 문자가 장모음 아나 단모음 에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이제 표준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정관사에 단모음이 오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설명한 건데 조금 더 이제 크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면 하샤마임 그 하늘, 하나비, 하멜렉, 하다발 그 말씀, 하벤 그 아들. 그래서 후음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에서는 바로 단모음 표준을 써주면서 뒤에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아흐, 해 아래 점 찍을 곳이 없도다. 그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정관사 모음에 이제 여기서 장모음이 오는 경우는 후음 문자 중에서 아인, 레시, 알렙, 레시, 아인이 올 때에 그때는 장모음하를 써주게 됩니다. 하레츠, 하올, 하암, 하로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모음으로 변했고, 원래는 그 안에 라메드가 있었는데 라메드가 사라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앞에도 변화가 오고 뒤에도 그냥 뭐 이렇게 앞에가 변화가 됐네요. 이게 다 장모음으로 하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사라지면서 보상을 해준 거죠. 이쪽은 또 이제 후음 문자 중에 아인하고 해하고 헤트가 있는데 그런 단어 중에 정관사 하가 오면은 해로 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원형을 알고 있으면은 단어의 원형을 알고 있으면은 이게 뭐 하가 되든지 그다음에 장모음 하가 되든지 단모음 애가 되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거는 정관사 더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전부 다 오늘 배운 것은 장모음의 변화. 장모음은 하나지만은 그 아래 붙는 것은 단모음, 그 다음에 장모음 그 다음에 또 단모음 에입니다. 그러나 원형은 뭐라 그랬죠? 원형은 장모음이 아닌 단모음 아입니다. 하에 아가 단모음이 붙은 것이 표준입니다. 근데 원래는 하가 그 뒤에 뭐가 있다 그랬죠? 라메드가 있다 그랬어요. 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을 이게 지나면서 R이 L이죠. 라메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동반하는데 후음 문자에서는 점을 못 찍으니까 앞에 이 하가 단모음에서 장모음 아로 변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아주 쉬운 거는 원형을 알고 있으면은 그 앞에 뭐가 와도 전부 다 정관사 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번 과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과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